네, 서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먼저 네, 정면부터 포토 네,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선 왼쪽으로 조금만 네, 이동해서 부탁드리고요. 네, 오른쪽으로도 시선 조금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정면 보시고 네, 이렇게 화이팅 포즈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촬영 여기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더 필요한 포즈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키타가 이름입니다. 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키 타카히로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서 모두가 궁금해하실 질문 몇 가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이번 방문이 영화제를 제외하고 개봉작으로서는 공식적인 첫 내한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그리고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에도까지 전작들이 한국에서 매우 큰 사랑을 받았는데 특히 오세이사는 12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러브레터에 이어서 국내 일본 실사 영화 역대 2위의 흥행 성적을 보유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감독님의 작품을 사랑하는 한국 관객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앞으로 저희 저녁 무대 인사부터 만나시게 될 텐데요. 그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おかげさまですごくセカコイが本当に韓国の皆さんに受け入れていただいたので、今回そのお礼をしたいっていう意味でもお客さんにずっと会いたいなと韓国に行きたいなと思ってたので今回韓国に来れて嬉しいです。 네, 한국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고요. 그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싶었고, 그래서 한국에 가서 한국 분들을 뵙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 영화로 한국에 오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나를 모르는 그녀의 세계에서는 특히 일본 청춘을 대표하는 배우진들의 만남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우 나카지마 켄토와 미레이 배우님의 좀 캐스팅 이유와 그리고 두 분의 호흡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2人とも本当に日本で人気のあったもちろん1人はアイドルで1人はアーティスト歌手だったりはするんですけど、でも実はフランスのオリジナル版が、ピアニストの役なんですけども、日本版にするときに歌をこう大事にしたいなと思って今回ミレイさんをキャスティングしました。 네, 정말로 주연을 맡은 두 분 모두 굉장히 실력이 있고 인기가 있는 분들이신데요. 일단 인기가 있는 아이돌과 그리고 아티스트,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을 이번에 캐스팅을 했는데요. 특히 이 작품이 원래 프랑스의 원작 영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작에서는 피아니스트 역할이었는데 이번 영화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노래를 중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노래를 하시는 싱어송라이터인 미레이 씨를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それと、ケント君なんですけど、中島健人君は本当に10年前ぐらいに、
知り合いのスタイリストさんからすごくケント君がいいっていう紹介されて、僕もずっとそれ以来ケント君の作品をずっと見てて、すごくご一緒したかったんですけど、このタイミングでやっとご一緒できたっていう、もうずっとオファーしたかった。 네, 그리고はい。 나카지마 켄토 배우님에 대해서는요, 사실 10년 전에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굉장히 좋은 배우다라는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내 나카지마 씨가 출연한 작품들을 계속 보면서 언젠가 같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타이밍에 드디어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제안을 하고 오퍼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실현되었습니다. 저희 미래일 씨가 직접 참여한 OST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저희 작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로 사전에 영화를 관람하셨던 많은 관객분들께서 언급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OST 작업이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もう本当にミレイさんは日本を代表するシンガーソングライターで、僕もミュージックビデオで一度ご一緒したことがあって、本当に本人も人柄もとっても素敵だったので、もうぜひミレイさんにもうこの劇中の歌もお願いしたいと思ってて、でミレイさん本人もこの台本をすごく読み込んで、この物語を伝えるためにどういう歌がいいかっていうのを本当に考えて作ってくれた曲なので、もう最初に上がったデモがもう本当に素晴らしくて、もうそれでもうこの曲があればもうこの映画はいいものになるって確信できたぐらいすごくいい曲を上げてくれました。 네, 정말로 미레이 씨는 일본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유명한 분이신데요. 사실은 뮤직비디오 작업을 저와 같이 했던 적이 있었고 그때 성격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영화를 하게 되면서 극 중에 나오는 노래도 꼭 부탁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미레이 씨가 이 대본을 굉장히 깊이 읽으시고 많이 분석을 하시고 어떤 노래를 만들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든 노래를 저에게 들려주셨고 데모곡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훌륭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곡이 있다면 이 영화는 반드시 좋은 영화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혹시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시사위크 이영실이고요. 영화 우선 잘 봤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오세이사가 국내에서 되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좀 어떤 이유에서 좀 국내 관객들, 한국 관객들한테 좀 닿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번 영화에서는 좀 어떤 다른 매력이 있는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はい、감사합니다。さっき韓国来た時も食事中になんでそのセカコイがヒットしたんだろうと僕らも分からなくて逆に教えてください。どうしてヒットしたと思いますか？ 네, 아까 오늘 도착해서요, 점심을 먹는데 저희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한국에서 그렇게 오세이사가 대히트를 했을까? 이유를 우리도 모르겠다. 한국 분들이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대화를 했었는데요. 진짜로 좀 왜 한국에서 그만큼 인기가 있었는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사상 네,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는 감독님의 생각이 좀 궁금해서 그러면 좀 다른 결로 좀 일본 로맨스 영화만의 좀 어떤 뭐 강점이랄까 멜로의 좀 뭐 매력 이런 지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あ、そうですか。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日本のラブストーリーの強み、多分でも韓国の人とこう日本人の何か切なさを感じるとか、どっかハッピーだけじゃないけど切なさもすごくいいって思うメンタリティーがやっぱり日本と韓国に似てるのかなと思ってて、で一個思い当たるとすれば映画のラブレターがすごく韓国の皆さんにも
お好きな方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すけど、僕もその学生時代ラブレターを見て、こういう映画が撮りたいと思って、こう、作品を作ってきたので、なんか同じようにこう、ラブレターみたいに、その、せかこいが、こう、受け入れられているっていうのは、まあ、すごく嬉しいですし、ちょっとそこを目指してきたから、そこを受け入れてもらえたのかなっていう思いはありますね。 네, 일본 로맨스 영화의 강점이라고 하면요. 일단은 굉장히 애절하고 애달픈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단순히 그냥 행복한 장면들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절절하고 애달픈 이러한 것들이 좋다라고 느끼는 그런 멘털리티가 일본과 한국이 닮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 이와이 슌지 감독님의 러브레터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학창 시절에 러브레터를 보면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러브레터 다음으로 그 오세 이사가 그렇게까지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조금 근접한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이 들고요. 저도 러브레터를 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다가왔었기 때문에 기쁜 생각이 듭니다. はい。知らない彼女については、僕がすごく大好きな80年代、90年代のハリウッドのラブストーリーであった、すごくこう、ハッピーエンドというか、すごくこう、映画見終わった後、すごくこう、爽快な気分でこう、帰れるっていう作品を目指したところではあるので、それは多分、韓国の皆さんにも気に入っていただけ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 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그녀의 세계에서 이번 영화의 매력에 대해서는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80년대, 90년대 헐리우드 러브 스토리의 감성을 좀 살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아주 상큼한 해피엔드로 끝날 수 있어서 영화를 보고 나서 돌아가실 때 모두가 상쾌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만들고 싶었고 그러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 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작인 오세이사 같은 경우가 이제 여자 주인공이 기억을 매일 잃어버린다는 설정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영화도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남자 주인공이 자고 일어났더니 어쨌든 평행 세계로 오면서 여자 주인공의 기억 자체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여주인공은 기억을 잃고 남자 주인공은 다시 이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그런 설정이 좀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설정들을 좋아하시는지가 궁금하고 그러니까 어떤 현실과 환상적인 이런 설정을 오가려고 하면 연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관객들한테 현실적이면서도 반대로 이제 어떤 그런 환상적인 느낌도 동시에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어떤 기법을 좀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두 개의 영화에 모두 좀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僕がその映画においてすごくこうちょっと記憶だったり思い出っていうモチーフを使うのが好きなんですけどそれはすごく大好きです。というのは僕自身がそんなに記憶力が良くなくてで何か自分がいいなと思った瞬間だったりこの時間をこう何か思い出に留めておきたいって思ったものを映画ならその一生そこに留めることができる。やっぱ映画ってそこにこう記憶するメディアだと思うのでそれが僕にとってすごいこう演劇とかそのライブとかは違う映画っていうメディアを自分がクリエイティブの選択をしたその大きな一つの理由だと思います。まあそこまで。 네, 일단 저는 영화에 있어서 기억이나 추억이라는 것을 모티브로 많이 사용을 하고자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았던 순간을 많이 잊게 되기 때문에 기억을 담아내는 그런 것은 영화가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영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잊을 수 있는 기억을 평생 붙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란 기억하는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연극이나 라이브하고는 다른 영화를 제가 크리에이터로서 선택한 영화 미디어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억을 오래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あと、 죄송한데 감독님 정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すいません。あと、ファンタジー映画がすごい好きなのは、見るのも作るのも好きなんですけれども、実はファンタジーのその設定が、例えばパラレルワールドへ行ったりとか、タイムスリップをしたりとかっていう設定は好きなんですけど、僕はなぜそのファンタジー映画が好きかっていうと、それが日常に見た人が日常に帰った時に、自分はタイムスリップもできないし、こう、パラレルワールドにも行けないけど、でも映画を見た後は、なんだろうな、一つ何か教訓となる、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自分の生きる日常において、こう大事なことを教えてくれる映画作品がやっぱりファンタジー映画って多いと思うんですよね。この映画もまさに、この身近な人を、の愛をどれだけ感じ取れるかとか、それをちゃんと知ることができるかっていうところにすごく主題を置いているので、そういうところを大事にこの映画は作りました。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판타지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판타지적인 설정, 예를 들면 평행 세계라든지 아니면 타임슬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판타지적이고 전혀 다른 세계에 갔다가 오고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돌아온 뒤에 혹은 영화를 본 뒤에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타임슬립도 불가능하고 패러렐 월드에 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본 뒤에 이렇게 달라졌더라면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교훈 같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타지를 통해서 깨닫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르를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를 모르는 그녀의 세계에서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사람의 사랑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혹은 얼마나 느낄 수 있는지 얼마나 알고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제를 좀 잡고자 했고요. 그러한 것들을 중시해서 표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SR타임즈 심우진 기자입니다.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질문드릴 부분은 저는 이제 감독님 데뷔작 소란인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음악 영화 쪽에서 연출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또 이 음악 영화로서의 어떤 그 연출에서 좀 주안을 두셨던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굉장히 121만 관객까지 동원하실 정도로 굉장히 인기작을 만드셨는데, 혹시라도 한국 배우를 캐스팅하신다거나 또는 한국 배경의 로맨스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건 혹시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はい、最初の質問なんですけど、僕はもともと映画監督になる前にミュージックビデオディレクターだったので、本当に音楽と映像が本当に同じぐらい大事。映画を作る時も音楽をすごく大事に作ります。なので、特に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映画の一番クライマックスでかかる音楽っていうのをすごく大事にしたので、ソラニーもそうですし、今回もそうですけど、キャストというか、キャラクターが歌う人の場合は、そのキャラクターが歌うシーンにちゃんとキャラクターの物語における感情が一番ピークになるような、映画作りをしたいなと思っているので、今回もソラニーと同じくクライマックスにこの歌唱シーンが入ってまして、そこをすごく歌にいかにエモーションをキャラクターのエモーションを乗っけるかっていうのを大事に作りました。 네, 일단 첫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요. 일단은 저는 영화 감독이 되기 전에 뮤직비디오 디렉터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나 영상이나 굉장히 대등하게 중시하는 일을 했던 것이고요. 영화를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로 음악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나오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소라닌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나를 모르는 그녀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캐릭터가 노래를 하건 혹은 노래가 나오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씬에서 노래가 나옴으로써 그 클라이막스가 감정의 피크와 동일하게 맞춰지도록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도 그랬고 소라닌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라이맥스에서 굉장히 노래가 중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 영화에서 노래를 부르는 씬에 있어서 노래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이모션, 감정적인 것이 그 순간에 같이 담길 수 있게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でもう一つの質問なんですけど、もう韓国の俳優さんすごく素敵なこう女優さんも俳優さんも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ので、ぜひ一緒にお仕事をしたいなと思ってます。はい。はい。計画は、実はちょっとだけあります。まだ企画こういう企画できたらいいねって話してる途中のものがあります。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한국 배우에 대해서는요. 한국 배우분들은 남자 배우건 여자 배우건 뛰어난 분들이 정말로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꼭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 영화를 만들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아주 조금 지금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이러한 기획이 있는데 어떨까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입니다. 네. 저희가 감독님 오시기 전에 사전 인터뷰했을 때 감독님께서 좋아하시는 국내 배우로 최우식 배우님이랑 김고은 배우님 등 언급을 한번 해주셨던 적이 있긴 한데요. 조금 말씀하시기 어려우신 부분 계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좀 구체적으로 같이 좀 작업해보고 싶은 국내 배우분이나 그리고 국내 좀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감독님께서 좀 재밌게 보셨던 작품이 있다면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そう最初に聞かれた時に僕本当にチェウシクさんはこの作品の主人公にも合うなと思って見てたんですよね。だからなんかこうチェウシクさんの人懐っこい感じとかこう優しい雰囲気がすごく僕のキャラクターちょっと気弱なこう男のキャラクターが出てくることが多いんですけど。そういうキャラクターにぴったりだなと思いました。 네, 아까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누었었는데요. 일단은 최우식 배우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작품에도 굉장히 남자 주인공으로 어울리는 배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최우식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친근한 분위기, 그리고 또 부드러운 그러한 느낌,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남자 주인공들 캐릭터하고도 좀 비슷한 면도 있고 해서 꼭 최우식 배우님은 같이 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はい。韓国映画本当にたくさん好きな映画作品があるんですけど、ラブストーリーもたくさん好きなんですけど、結構サスペンススリラーも好きで、コクソンとかパミオとか大好きです。 네, 한국 영화는 매우 좋아하고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물론 한국의 러브스토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의외로 서스펜스 스릴러물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곡성이나 파묘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あと別れる決心はなんていうんですか、立派あれ韓国英大放題じゃなくてもう大好きです。 그리고 헤어질 결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독님 전작 유어 아이즈텔에서 또 BTS 분들이랑 작업을 하셨었어요. BTS 분들이 OST를 부르셨고 또 정국님이 작사 작가를 직접 하셨던 그런 작품을 알고 있는데 BTS 분들과 좀 작업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함께 이렇게 영화 OST로 혹시 좀 작업해보고 싶은 국내 뮤지션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はい、本当にちょうど僕は昨日の君とデートするっていう作品をあれジョングクさんだったのかな
みんなBTS のメンバー見ていただいてて、知っていただいてたっていうのもあって、でも本当にもう BTS さんビッグアーティストなんで、まさかオファーを受けていただけるとは思わなかったので、本当にまあもちろん曲ももう素晴らしかったですし、もうその曲ももう一発目でもうデモが上がってきてたんで、もう本当に素晴らしい曲で何も言うことがなかったです。はい。 네, Your Eyes Tell을 같이 작업하게 될 줄도 사실 모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이전에 만들었던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라는 작품을 BTS 멤버들이 아마 다 보셨다고 했던 것 같고 정국님이 특히 또 봤다고 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보기도 했고 해서 좀 그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고 계셨는데요. 사실은 BTS가 너무나 빅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을 해도 설마 그 제안을 받아들여 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 성사가 되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곡도 일단 굉장히 훌륭했고 만들어져 나온 데모를 들었을 때 바로 너무나 훌륭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あと韓国で僕の作品結構ミュージシャンだったりアイドルの方とお仕事することが多いんですけど、韓国にも今好きなアーティストの皆さんいっぱいいらっしゃるので、ストレイキッズとかエンハイフンとかのメンバーの皆さんとお仕事できたら嬉しいなって思います。 네, 그리고 저희 작품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뮤지션이나 아이돌들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좋아하는 한국의 아이돌이나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스트레이키즈나 아니면 엔하이픈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스트레이키즈나 엔하이픈의 멤버와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자님들 질문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하고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언급 중에 이제 과거 러브레터를 보면서 이런 영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고, 또 이제 국내에서 러브레터 다음으로 오세이사가 인기 있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좀 근접한 기분이라 기쁘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러브레터 자체가 이제 1995년도 영화고 올해 이제 30년이 됐는데요. 그런 러브레터를 떠나서 궁극적으로 감독님께서 좀 가닿고 싶은 지점, 좀 도달하고 싶은 지점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ラブレター以外ですと、僕が好きな映画で言うと、About Time がすごく好きです。About Time と、これはすごく昔の映画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けど、ギルバート・グレイプっていう映画が、なんかもう本当に自分が見た映画の中で感銘を受け、すごく影響を受けた作品なので、特に About Time はすごくファンタジーの設定とか、なんか楽しさだったり、ラブストーリーだけじゃなくて、生きる喜び、意味を教えてくれる作品なので、その映画に近づけたらなと思ってこの作品を作りました。 네, 러브레터 이외에 제가 또 도달하고 싶은 지점에 대해서는요. 일단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어바웃 타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주 옛날 영화인데 길버트 그레이프라는 영화를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영화들 중에서 가장 제가 감명 깊게 본 작품이 이 두 작품이고 동시에 영향도 많이 받은 작품이 이 두 작품입니다. 특히 어바웃 타임 같은 경우는 단순히 판타지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굉장히 있고 그리고 삶의 기쁨이나 의미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바웃 타임에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요. 어바웃 타임을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세이사를 이제 한국에서 리메이크하게 됐는데요. 이거에 관해서 이제 감독님께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신지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いや、すごく嬉しいです。なんかこの同じテーマだけど、やっぱり監督とキャスティングが違えば多分違う作品になるでしょうし、
どういう映画になるのかすごく楽しみにしてます。 네,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테마라고 할지라도 감독이 다르고 캐스트가 달라진다면 전혀 다른 작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만드는 작품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저 국민일보 임세정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는데요. 요즘에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세이사도 그렇고 그런 일본의 청춘 로맨스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젊은 세대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콘텐츠들이 사랑받는 이런 시대에 이런 콘텐츠들이 사랑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そうですね。でも難しいですね。でもどうでしょうね。こうどこかこういう作品の自分のすごく繊細な気持ちを描いた作品の方が自分ごと化しやすいというか。自分の物語だって思える特に韓国、特に日本とか今そうなんですけどなかなか社会情勢が厳しい中ででも何か必死に毎日を生きる中で自分が大事にしている気持ちだったりとかが映画の中で描かれて自分と同じ気持ちになれるっていうのがすごく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受け入れられて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아마도 지금 이러한 장르의 영화들이 또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작품들은 섬세하게 감정을 그려내는 부분들이 있고 보는 관객이 자기화하기 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볼 때 내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국도 그렇겠지만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최근에 사회 정세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들이 필사적으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중시하게 되는 그런 면이 생기는 것 같고요. 이러한 것은 나와 비슷한 감정이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장르의 영화들에 좀 더 마음이 끌리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제가 한 질문 2가지 정도만 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혹시 중간에 더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다시 넘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아까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감독님 작품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그런 좀 감성적인 영상미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저희 작품을 볼 때도 이제 한편에 좀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연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작품에서 이런 좀 영상미 부분에서 혹시 좀 특별히 감독님이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今回だ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やっぱり何か物語としての面白さは台本で一生懸命作るんですけど、でも言葉とか物語以外のキャラクターの佇まいだったり、その人がいる風景だったり、ただ一枚の絵で感じるエモーション、お客さんが見た人がこの風景いいなとか、どこかでこれ自分が感じた昔感じたことのあるいい感情とシンクロするようなそんな映像にしたいなと思っていて、そういう意味では本当に特にキャラクターがどこかセリフじゃないところでの表情とか、
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映像の中の風景を、すごくそこの映像をすごく大事にする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ね。なんか、ただのその風景が場所の説明じゃなくて、こう、観客がその同じキャラクターの気分になれるような、そういう空気っていうのをこう伝えられるような映像っていうのをいつも気をつけて作ってます。 네, 꼭 비단 이번 작품에 한해서뿐만은 아니긴 한데요. 일단 저는 무언가를 만들 때 이야기가 주는 재미, 이야기의 재미는 대본을 열심히 쓰고 재미있게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대본이나 이야기, 그런 언어적인 부분을 떠나서 캐릭터가 다 가만히 있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그 캐릭터 뒤에 펼쳐지는 풍경이라든가 마치 한 장의 그림처럼 느껴지는 부분에서 관객들이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그런 이모션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영상적으로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보셨을 때 이 장면의 분위기는 예전에 내가 어디선가 느낀 적이 있는 것 같고 예전에 느낀 감정이 이 영상에 있는 것 같다라는 그렇게 본인의 감정과 싱크로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릭터가 대사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표정 하나만으로 아니면 영상 속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것 하나에 관객이 공감을 할 수 있고 감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영상을 중시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라는 것이 다만 장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기분과 함께 동화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영상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 주셨던 감독님 그 오세이사 같은 경우에 저희 국내에서는 전체 연령대 비중 중에 10대 연령이 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정말 10대 관객이 정말 많이 보셨고 그리고 특히 또 10대 관객들 사이에서 서로 친구들끼리 이렇게 울음 참기 챌린지 같은 형식으로 이 영화를 보면 안 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유행이 되면서 많이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이러한 좀 한국의 이런 좀 분위기와 좀 일본에서의 그 관객분들의 어떤 분위기나 반응 이런 게 조금 비슷했었는지 아니면 조금 한국 관객분들이 조금 더 다르게 보신 것 같다고 느끼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でもそういう意味では韓国日本のせっかくこれ見ていただいた観客の皆さんもやっぱり10代がすごく多かったので、特にせっかくこれに関してはこう思春期のやっぱりティーンエイジャーが抱えるやっぱり思春期独特の悩みだったり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もどかしさだったりっていうのがお客さん同じやっぱりそのティーンエイジャーに刺さ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영화를 본 관객은 10대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내용 자체가 사춘기이자 티네이저들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민을 풀어내고 그런 고민이 나오고 있는 영화이고 또 그들이 느끼는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에서나 관객의 연령층이나 반응은 좀 비슷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번 주인공들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이제 8년간 연애를 한 그런 좀 성인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데요. 감독님께서 앞으로 이제 저희 오늘부터 이제 관객분들 국내 개봉해서 직접 만나게 될 텐데 좀 어떤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좀 보시면은 더 공감하고 좋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에 전작들과 비교해서 좀 이번 작품을 만드실 때는 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차이점을 두고 만드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やっぱりラブストーリーを映画館で見てくれるお客さんって日本もそうなんですけど女性のお客さんが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ちろん女性の皆さんにも見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この作品は特に結婚した男性が耳が痛いシチュエーションがいっぱいあるので
やっぱり奥さんのことを大事にしなきゃなとか、こう、まあ奥さんじゃなくても周りの身近な大切な友達家族をよりこう改めて大事にしたくなる作品だと思ってますので、なんだろう、結婚して夫婦喧嘩をしたことのあるこうの経験のある方にはぜひ見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네, 일단 러브스토리를 다룬 영화는 일본에서도 여성 관객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성분들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신 남자분들이 굉장히 찔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는 만큼 결혼을 하신 분들이 이걸 보고 내 아내를 좀 더 소중히 해야 되겠어. 그리고 가족을 잘 챙기고 친구도 잘 챙겨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해보시고 부부싸움도 해보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 영화를 또 많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작품이 좀 차이점이 있다면, 네. 知らない彼女だけので魅力で言うと、でもちょっとさっき話した部分かもしれないですね。やっぱりなんか夫婦のすれ違いを描いたのは多分過去作ではなかったので、こう結婚を経験した人は分かるっていうところが結構僕は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でそれは僕自身がいつも奥さんに怒られて反省している部分も作品作りにすごく自分の経験が生かされた部分もあるので、多分そこは多分今回が一番今回ならではの部分かなと思います。 네, 이 영화만의 매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방금은 말씀드린 거하고 좀 상관이 있는데요. 부부의 어떤 엇갈리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부부를 그렸다는 점에서는 제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과거 작품에서는 나온 적이 없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경험하신 분들은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항상 저의 아내에게 혼나고 반성하는 것들을 영화를 만들 때 저의 경험을 좀 살려서 넣기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 작품이 가장 좀 더 지금까지의 작품과는 다른 그런 색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감독님 끝인사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포토타임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과 한국 관객분들께 전하고 싶은 끝말씀,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本当にその韓国も日本も昔に比べてだいぶその、カルチャーの部分での交流が本当に今すごく高まっていて、その音楽もそうですし、映画やドラマ作品も日韓合作のものとかが本当に増えました。だからどんどん何かお互いの良いところを認め合っていいものをお互いが切磋琢磨して作っていけてる今の状況は本当に素晴らしいなと思ってます。なのでやっぱり僕もさっきお話ししましたけど、いつか韓国のスタッフやキャストの皆さんと一緒に作ってみたいなと思いますし、韓国の俳優さんを日本に呼んで一緒に作ったりもしてみたいですし、いろんな交流をこのものづくりの中でできたらなと思いますし、でもそうするためにはこの映画がヒットしてもらわないとなかなかそういうのもいかないと思うので、ぜひこの作品を韓国のたくさんの皆さんに楽しんでいただければ嬉しいです。 네, 정말로 한국과 일본은 예전과 비교해 보아도 컬처, 문화적인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도 그렇고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한일 합작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교류가 생기고 있고, 또 두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면서 함께 만든 많은 것들을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지금 현실이 굉장히 멋지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는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스텝
것들 그리고 한국의 배우분들을 써서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때로는 한국의 배우분을 일본으로 불러서 일본에서 같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현되려면 일단은 이 작품이 한국에서도 잘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히트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봉하는 나를 모르는 그녀의 세계에서를 꼭 한국의 많은 관객분들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무대 정리하고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감독님, 네, 좌측에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네, 저희 스태프분들, 네, 무대 정리 부탁드릴게요.